안녕하십니까. 화학강사 이유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지금 이제 겨울방학이 다 끝나가고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이제 시작이잖아요. 굉장히 좀 마음가짐이 1학년 때랑은 조금 다르실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자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탐구가 1학년 때는 수학의 비중이 이제 굉장히 높았는데 2학년 때부터는 이제 탐구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탐구에 좀 관심이 많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보잉고가 화학 선택지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러니까 뭐 물화생, 물화지, 화생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다가 보면은 조합이 화학 학생이 제일 많아서 화학 수능 선택하고는 상관없이 학교 시험에 이제 화학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런 것들 위주로 좀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보실게요. 자, 일단 1학기 중간고사 출제 경향을 분석하기에 앞서서 1년 동안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가 쭉 정리를 했는데요. 일단 1학년 때랑은 좀 다른 점이 과탐실이 없죠. 예, 과학 탐구 실험이 없어지고 그냥 화학원으로 중간기말, 중간기말이 그냥 쭉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1학년 때는 통합과학이 70점 만점의 그 지필 평가가 있었는데 화학은 60점 만점입니다. 그래서 60점 만점이 중간 기말 60점, 60점. 그럼 수행이 이제 20 뭐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60, 그러니까 총 100에서 수행이 2번 들어가는데 중간 기말이 60점 만점으로 30%씩 들어가게 되는 이런 상황에 이제 수행 평가의 비중이 살짝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수행 평가 어머님들께서 1학년 때 이제 그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보잉고 선생님들 참 그 나이스 하세요. 그 이제 다른 학교 같은 경우, 그러니까 다른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상위권 다툼이 심하다 보니까 수행 평가를 변별의 도구로 사용하시거든요. 그리고 엄청나게 트집을 잡고 그걸로 점수를 깎고 하면서 그 이제 지필에서 그 변별이 안 나는 부분을 막 수행 평가로 활용을 하시는데 우리 보잉고 선생님들은 그러시진 않으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수행을 잘 하면 그냥 잘했어 하고 점수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점수를 깎아먹으면 우리 애가 잘못한 거예요. 그냥 뭘 안 냈다던가 실험을 했는데 비이커를 들러 엎고 플라스크를 깨먹었다든가 뭔가 점수가 깎일 만한 행동을 했으니까 깎인 거고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잘 해서 내고 그냥 말 잘 듣고 그러면 수행평가가 거의 이제 뭐 이렇게 트집을 잡혀가지고 깎일 일이 없는데 문제는 이 실험 그 수행의 이제 첫 번째 1차 실험 수행에서 약간 조금 힘들었어요. 애들이. 뭐가 힘들었냐면은 과제 자체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요. 지금 이제 제가 재작년, 작년 거를 2개를 한꺼번에 여기다가 넣어드렸는데 거기 핸드아웃 보시면 제가 거기 넣어드렸어요. 제 핸드아웃 보시면 거기 이렇게 표로 된 거 여기 잘 안 보이시니까 그거 보세요. 이제 농액 이거 제시된 농도의 용액 제조하기 뭐 이런 거를 수행평가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했냐면요. 뭐 그냥 거기서 이제 용액을 제조하면 얘도 제조하고 얘도 제조하고 다 제조하잖아요. 그러면 얘 제조하는 거 이렇게 보면서 야 어떻게 해? 그러면서 이렇게 따라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하셨냐면요. 문 앞에서 입장할 때 선생님이 이렇게 무슨 통 같은 거에다가 몇 몰, 몇 리터 무슨 용액 그러니까 1몰, 1리터 포도당 용액 이런 식으로 뭐 0.5몰, 100ml 염화나트륨 수용액 이런 식으로 그 용액의 종류를 다 여러 가지로 다 바꾸셔가지고 제비뽑기를 하고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를 만드는데 얘는 포도당이고 얘는 염화나트륨이고 뭐 물질이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농도도 다 다르고 그 다음에 그 만들어야 되는 용량도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다 같이 실험을 같이 하고 있는데 얘가 하는 거랑 저랑 이제 다른 걸 하고 있으니까 컨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기자재도 달라지는 거예요. 100ml를 쓰는 애랑 1리터를 쓰는 애랑 기자재가 다 달라지죠. 계산 과정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애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용액을 제조하는 것들을 시키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그러니까 이건 재작년에 했던 거고요. 작년에는 그렇게 해서 HCl 염산 용액을 만들게 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걸 가지고 탄산칼슘과 반응을 시켜서 그때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얼마였는지를 그거를 실험으로 결과를 내는 게 그게 수행평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험 첫 번째 염산 제조 잘못하면 망하는 거죠.
그 다음에 탄산칼슘하고 염산하고 반응을 했는데 수소 포집을 해갖고 그거 측정 잘못하면 망하는 거죠. 애초부터 계산을 잘못하면 그냥 처음부터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차 수행평가가 선생님이 나쁜 마음을 먹지 않아도 애들이 알아서 다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별이 너무 쉬운 거죠,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든지 애들을 잘하게 하려고 되게 애쓰시더라고요, 선생님이. 그래서 수행평가는 일단은 우리 친구들이 알아서 가서 잘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친구들이 하기 전에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줘요. 선생님, 수행평가 하는데요. 그래서 뭐라 얘기를 막 해요. 그러면은, 그거는 거기서 그런 포인트에서는 그런 실수가 일어나면 여기서 이렇게 망가지고 이러니까 이거를 조심해서 그렇게 해서 계산을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돼 하는 것들을 제가 힌트를 막 줘서 보내죠. 어쨌든 그래서 수행평가가 1차 이렇게 진행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1학년 때는 글짓기 수행이 하나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2차 수행, 1학기 2차 수행에서 글짓기 수행이 있었거든요. 우리 1학년 친구들한테는. 근데 화학에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안 시켜요. 글짓기 그딴 거 안 시키고요. 그냥 지필 수행평가로 지나가요. 지필 수행평가가 서답형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계산하는 거. 선생님이 뭐 이렇게 문제 내시면은 이렇게 A4 용지에다 써서 내는 거. 그런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필평가 어머님들께서 아시는 화학 이제 그 중간 기말 할 거고. 2학기에도 거의 그 지필평가를 주로 하시는 분위기였던 게 이제 왜 그러냐면 코로나 때문에 실험 기자재 하다가 애들 코로나 올까봐 지필평가를 주로 하셨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그 3년기 중화 적정 실험이라든가 연료량 측정하기라든가 2학기에서도 실험을 좀 넣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그 화학 같은 경우에는 실험이 막 되게 가중치가 높지 않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수행평가를 진행하시는 게 되게 막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애들한테 얘기 들어봐야 알죠. 근데 작년에는 어쨌든 이렇게 진행이 됐었다. 그 다음에 선택적 문항은 대충 평균적으로 한 25문항 정도 나오는데요. 1학기 중간고사는 양적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시간 많이 걸리니까 문제수가 적었어요. 그래서 21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2학기 기말고사가 문제수가 좀 적었죠. 그래서 24문항이 나왔는데 작년에 사고가 하나 났었었죠. 문제가 약간 오류가 나가지고 재시험 보고 막 그랬었어요, 작년에. 그런데 그래도 보인고는 사고가 없는 편이고요, 그나마. 그리고 사고가 나면 정말 선생님들이 양심적으로 재시험을 봐주세요. 어떤 학교는 그냥 뭉개요, 그냥.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나는데 그거를 갖다가 선생님하고 이제 막 싸우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구도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피해자는 결국 우리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문제 사고 낼 수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재시험 봤다고 하면은 그냥 어머님들께서 그냥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공정한 평가하려고 학교에서 노력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은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친구들한테도 그렇고. 이렇게 진행이 됐었고요. 서답형은요, 1년 내내 3문항이었어요. 10점. 그러니까 객관식 50점, 서답형 10점. 더 안 내세요. 이 정도만 딱 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막 주저리 말 쓰는 거 그런 거 안 나와요. 그냥 깔끔하게 계산으로 해서 그냥 계산 틀리면 찍! 그냥 부분 점수 없고요. 그냥 찍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실수 나오면 이제 노답이에요. 여기서 실수 나오면 큰일 납니다. 서답형에서. 그래서 여기 서답형 실수 안 하게끔 제가 공부시킬 때 되게 신경 써서 하고 있죠. 자, 어떻게 비중이 어땠는지 좀 볼게요. 작년 1학기 중간고사가요. 너무 쉬웠어요. 진짜 역대급으로 쉬웠어요. 그러니까 보인스럽지 않게 쉬웠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랬냐면요. 수능평가원 기출 참조가 7.8%라고 나오는데요. 이거는 보인고의 출제 기조예요. 뭐냐면은 킬러 딱 2문제만 내세요. 이게 그러니까 더도 덜도 아니고 킬러 딱 2문제. 나머지 문제들은 실수 싸움이에요. 그리고 킬러 2문제 그 문제를 잡아야 돼요. 근데 이 킬러 2문제가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수능평가원 기출문제예요. 수능평가원 기출문제인데 그 중에서 어려운 거. 그래서 뭐가 나오는지 뻔히 알면서 그리고 공부할 때 저랑 같이 공부를 했으면서 또 주면 못 푸는 문제 있잖아요. 워낙 문제 풀이가 복잡하고 그래서 그런 2문제가 딱 나오는데 문제는 걔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죠. 걔가 뭐가 나올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수능 기출 문제, 평가원 기출 문제를 다 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그거를
하나라도 못 푸는 게 있으면 걔가 나오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죽어나는 거죠. 공부를 할 때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나머지 고2 모의고사 기출 참조 37.1% 요거는요. 그 보이부 선생님들이 포맷이 있어요. 근데 다른 과목은 모르겠고 화학 선생님 포맷이 있어요. 프린트 포맷이 있어요. 그 표지가 항상 매년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3년차 보고 있는데 똑같은 표지에 내용만 다르게 해갖고 프린트를 50문제짜리를 항상 나눠주세요. 근데 그게 이제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은 2학년 모의고사 기출 그런 걸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학교 수업 시간에 풀어주세요. 그 프린트 나눠주신 거는. 그래서 그거는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들으면 이제 그 못 푸는 일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2 모의고사 기출 참여는 빵점 방지를 위해서 이제 애쓰시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교과서 기반 개념형 청장 문항이 54.1%인데 이 비중이 작년에 역대급으로 높았어요. 이게 너무 높았죠. 이 이전에는 이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높아버리니까 친구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가 굉장히 낮아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한번 보실게요. 이게 개념형 문항이고 이게 수능형 문항이거든요. 근데 지금 요 문항하고 요 문항이요. 같은 개념을 담고 있는 문제예요. 쉽게 얘기해서 저같이 화학하는 사람은 얘랑 같은 게 나왔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게 이제 포맷이 다른 건데 여기에 담고 있는 내용이나 여기에 담고 있는 내용이 푸는 사람 입장에서는 같은 개념으로 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가르쳐주고 이거 풀으라고 하거나 이거 가르쳐주고 이거 풀으라고 하는 거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정작 우리 친구들은요. 이 개념형 문항으로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쉽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수능형으로 뭔가 표로 나오고 뭔가를 암호를 해독해야 되는 작업이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런데 그 이전 연도 2019년, 2020년 이때에는요. 이런 식의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이런 식의 문제가. 그러니까 요거를 보면은 이게 무슨 소리야 하면서 요거를 이렇게 막 해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걸 보면은 그냥 글을 읽으면 되죠. 근데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결코 쉽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여기에다가 다 함정을 넣어놔요. 여기다가 진짜 원자량의 단위가 그람이 맞아? 뭐 탄소가 뭐 질량을 기준으로 하여 정했어? 뭐 이거를 전부 낚시를 넣어놔서 이 문제가 결코 쉽지 않은데 친구들이 눈으로 딱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건 어려워 보이고 저건 쉬워 보여요. 이게 친구들 느낌이. 근데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면 체감 난이도가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시험 볼 때 시험 개 쉽다. 진짜 쉽다. 이렇게 하는데 점수 딱 나와보면 뭐 쉽게 뭘 쉬워. 다 틀렸어. 이거 뭐 여기 뭐 기억 니은 디귿인데 니은 디귿만 썼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문제 나오면은 더 우리 남학생들은 더 못 풀어요 사실은. 근데 아무튼 요게 많이 나와가지고 친구들이 쉽다고 굉장히 평가가 그때 그니까 이번 중간고사 되게 쉽네 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문제가 좀 많았어요 작년에.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작년에 뭐가 나왔는지 이 킬러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킬러입니다. 수능 기출 이게 2022 수능이요. 그러니까 2021년도 11월 달에 시행했던 그 수능 문제를요. 이렇게 바꿔가지고 내셨어요. 어머님도 이거 화학을 잘 모르신다고 하셔도 눈으로 보시면 직관적으로 똑같은 문제네 라는 거 느껴지시지 않으세요?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요. 저거를 훈련을 막 시켰어요. 제가. 근데 요렇게 나오는 것들이 그럼 금방 풀겠네. 이거를 풀었으면 이거 풀어야 되지 할 텐데 못 풀어요. 왜요? 어려워요. 고3들도 요거를 수능 시험장에서 킬러라고 말하는 거라고 하면 걔네들은 지금 1년 동안 요런 문제만 계속 연습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보이고 친구는 2학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그 화학 개념도 완성이 안 된 상태인데 이런 킬러가 이제 나와버리면은 문제는 진짜 기억이 나는데 풀이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네? 이런 사태가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든지 이거를 머리에다 우겨 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주간 테스트 보고 계속 풀이하고 계속 피드백하고 숙제로 이런 똑같은 문제 숫자 바꿔가지고 계속 바꿔서 풀리고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을 진행을 해서 요거를 맞추게 되는 거죠. 진짜 우리 학생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완전히 뼈를 갈아서 넣는 거예요. 이거 하나 맞추려고.
자, 두 번째는요. 9월 평가원 기출 문항이거든요. 이거 다 제 교재에 실린 겁니다. 아까 요것도 교재에 실린 거. 그러니까 이거는 테크닉 교재에 실린 두 문제거든요. 얘랑 얘는 테크닉 교재. 테크닉 교재가 뭐냐면요. 그 고난도 문제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교재 있어요. 고난도 문제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다음에 아는 고난도면서 시험에 잘 나올 것 같은 애들. 그건 이제 워크북이라고 하는 책에다가 넣어놨는데, 자, 요거 이제 테크닉 교재인데, 요거 2022 수능 평가원 기출 문제예요. 9월 평가원 기출 문제. 요게 나왔습니다. 보인고 14번. 근데 요런 문제는 사실 친구들이요, 기본기가 좀 탄탄하면 좀 잘 풀었던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 나오고서는 친구들이 약간 이제 회제를 불렀던 것 같아요. 아, 이거 아는 거 나왔어요. 이러면서 요거는 좀 쉽게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능평가원, 평가원 기출이 킬러로 두 개가 딱 나오고요. 나머지는 이제 모의고사 기출이에요. 요거 이제 워크북에다가 넣어서 요거 수업했는데, 요거를 이렇게 숫자를 바꿨죠. 5분의 1을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바꿨죠. 숫자를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내주시는데, 이거는 그 프린트에도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학교 프린트에도 요거를 선생님이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요게 나왔다는 게 아니라 요걸 해주셨어요. 선생님이 요거를 수업 시간에 학교에서 해주시고 요게 시험에 나왔다라는 거죠. 그런 유형으로 모의고사 기출이 나왔고요. 개념형 창작 문항은 이제 어떻게 대비를 했냐면요. 그거는 프린트에도 없고 선생님이 그냥 한 번도 그 문제를 예시를 해서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예상은 못해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제가 훈련을 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예측해서. 근데 그거는 저는 그 기출 베스트 프린트라고 하는 프린트를 친구들한테 풀려요. 그런데 그 프린트에 이 문제가 제가 이제 이거 만들어가지고 문제를 애들한테 풀렸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보인고 서답 2번으로 나왔냐면요. 이게 보인고 서답 2번에 이렇게 적중한 문제인데 1번이 뭐였냐면은 요걸 쓰는 거였어요. 요거를 여기다가 작성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기 가로 해가지고 고체인지 기체인지 이런 거 쓰는 것까지 제가 다 훈련시켰거든요. 그때. 근데 여기서는 그건 안 써도 된다. 다만 화학 반응식 틀리면 빵점이다. 이렇게 써주신 거예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요거 화학 반응식 잘못 쓰면 이제 빵점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 2번 문제는 뭐냐면요. 요거 있죠, 요거를 여기다가 작성하는 게 문제였었어요. 그러니까 요런 식의 문제가 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모티브를 가진 문제를 한 10개 정도 제가 쫙 모아가지고 이거를 훈련을 시켰는데 그게 서답형으로 이렇게 나온 거죠. 이렇게 나오는지 저도 몰랐어요. 모르죠. 제가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나올 것 같으니까 요거를 훈련을 시켰는데 선생님이 이거를 똑같이 문제를 내신 거죠, 그냥. 근데 어쨌든 이 2단계 기출 베스트 프린트 이거를 풀릴 때 제가 선행을 많이 한 친구들이랑 되게 많이 싸웠어요. 왜 그러냐면요. 얘네들은 이 기출 베스트 프린트가 풀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 쉽거든요. 선행을 많이 한 친구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훈련을 안 시키면요. 막상 이렇게 문제 나와가지고 서답형 하라고 그러면 못 씁니다. 실수를 하거나. 그래서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2단계 기출 베스트 프린트도 제가 준비를 한 8개 정도 만들었는데 하나당 한 50개 정도 문제가 들어있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한 친구들은 되게 쉬운, 이런 건 진짜 중3들이나 푸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런 프린트인데 그거를 제가 막 우겨가지고 어떻게 쓰는지 풀려서 아무튼 이런 게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잘 풀 수 있게끔 그렇게 공부를 시켰습니다. 작년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어떻게 지금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 중간고사를 지금 데리고 갈 것이냐. 일단 지금 겨울방학 특강 동안에 이 책의 내용을 담고 있는 그 개념서로 한 바퀴 좀 돌렸습니다. 지금 저랑 같이 겨울방학 특강 같이 한 친구들. 그래가지고 지금 아까 보여드린 문제들은요, 저랑 이제 겨울방학 특강 같이 한 친구들은요, 나 지금 한 번 다 봤어요. 보기는 봤는데 잘 풀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구경은 했어요. 지금 구경은 한 상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준별 단계별 과제 자료를 4단계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학교 시험 대비반에는요, 겨울방학 때 윈터를 간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저랑 같이 공부를 안 한 친구도 있고요. 아예 생각 외로 선행을 옛날에 하고 안 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 언제 선행했어? 그럼 중2 때요. 이러고서 겨울방학 때 했어? 아니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간혹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그 친구들을 위해서 일단 4단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기본기, 그러니까
흔들림 없는, 그러니까 뭔가 빵꾸가 요만큼이라도 나면은 이제 큰일 나니까요. 그거 막아주는 프린트 하나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출 베스트, 그 애들이 막 이거 왜 풀어요? 막 이런 거, 그런 문제 유형들 담아가지고 서답형으로 여기 나올지도 모르는 것들 다 담아가지고 이거 준비했고요. 이거 프린트로 나가요. 이거랑 이거는 프린트로 나가요. 그 다음에 워크북하고 그 다음에 테크닉북. 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수능 2점짜리 문제들, 그러니까 좀 약간 좀 평이한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나 고2 모의고사 담아놓은 거고요. 이거는 고3 평가원, 고3 전국연합 모의고사, 수능 기출, 그 다음에 수능 완성 이런 것들 좀 고난도 문제들 담아놓은 그런 이제 테크닉북인데요. 이렇게 4개를 돌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2월 말에 우리 여기 다원에서 저랑 같이 겨울방학 특강하는 친구들한테 이 책을 미리 주겠다고 그랬어요. 제가 다 개강하기 전까지 다 풀어갖고 오라고. 그래서 요거를 어머님들께서 저랑 이제 중간고사 같이 가게 되면은 요 미리 받아와서 풀려갖고 보내주세요. 이게요 600문제입니다. 600문제. 애들 다 까무러쳤어요. 600문제 넣어놨는데 작년에 우리 선배들, 그러니까 지금 예비 고3인 친구들도 다 했어요. 다 하고요.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할만합니다. 제가 시킬 수 있어서요. 요거 2개 돌리고 여기서 킬러 2개 나올 거고요. 여기서 30%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지금 연습시켜서 공부 준비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단고나 직보 자료예요. 어머님들 또 저 다시 언제 볼지 모르니까 지금 미리 알려드리는데, 지금 6주 하고 나서 그 마지막 수업을 직보로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전날 직보가 아니라 마지막 수업을 직보로 하고, 직보 자료를 그때 미리 나눠주고 공부를 해갖고 오라고 한 다음에 시험 전날 질문 클리닉을 해요. 제가 항상 시험 전날은 질문을 위주로 해서 친구들 학원으로 오라고 불러요. 이거를 전날 주면은 얘들이 언제 이걸 봐요? 이거를 볼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 일주일 전에 주고 공부한 다음에 여기서 그래도 모르는 게 없어야 정상이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막판 되면 막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마음의 불안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제가 학원에 상주에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편할 때 오라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마지막 수업 날 주고요. 이거 보행고만을 위해서 준비한 단권화 자료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왜 왜 이러지? 선생님 여기 이거 꺼졌어요. 단권화 자료를 이제 왜 만들었냐면요. 제 생각에 시험 전날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뭘 봐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방에 좀 뭔가 정리된 이런 거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친구들이. 그래서 만든 거고요. 그래서 그 전날에 화학만 보는 거 아니잖아요. 뭐 물리도 봐야 되고 생명도 봐야 되고. 근데 화학을 그 나눠진 시간 안에 다 볼 수 있게끔 진짜 콤팩트하게 만들어 놓은 단권화 자료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일주일 전쯤에 이제 나눠주고, 실전형 모의고사는 진도를 제가 진짜 미친 듯이 빨리 빼거든요. 왜 빨리 빼냐면요. 이걸 풀리고 싶어요. 이거를 풀려서 이걸로 시뮬레이션을 할 시간이 확보가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진짜 거의 한 5주 동안에 애들을 막 푸시를 해가지고 책을 빨리 끝내게 한 다음에 이걸 돌립니다. 그래서 이걸로 진짜 시험을 봐요. 50분 이제 시간 재가지고 보고 서답형도 쓰게 하고 해서 이런 실전형 모의고사를 작년에 5회 정도에서 7회 정도까지 이렇게 해봤어요. 애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마음 편하대요. 이거 보고 나서 점수가 나오면 점수가 잘 나왔든지 안 나왔든지 상관없이 뭔가 시험의 형식을 계속 익숙하게 한다라는 느낌이 되게 좋았나 봐요. 그래서 요거 막 많이 해달라고. 안 돼요. 많이 안 돼요. 테크닉하고 워크북 다 될 때까지 안 시켜요. 왜냐하면은 요거는 거기에 있는 문제들을 약간 조합해놓은 수준인 거잖아요. 그게 안 되면 요거 다음에 점수가 안 나오는데 왜 이걸 자꾸 집착하냐고. 그거 열심히 하라고. 그거 하고 나면은 이제 이걸로 시험을 보죠. 그래서 그렇게 직전은 이렇게 준비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님들 이제 2학년 되셨으니까 또 저랑 수업 듣는 친구들도 있고 항상 하는 말씀 주간 테스트랑 악어 클리닉 아시죠? 주간 테스트 혹시 처음 보시는 어머님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할게요. 주간 테스트는 10문제예요. 저랑 수업 시간에 같이 공부했던 내용 10문제 랜덤으로 뽑아가지고 보는 시험이고요. 매주 보고요. 만약에 어머님들께 요거 피드백 문자가 안 가면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안 해가지고 시험을 안 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안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가요. 자, 요거를 봐가지고 얘를 틀렸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랑 똑같이 생긴 똑같은 쌍둥이 문제를 풀려서 보냅니다. 요거 틀린 거 2번 다시 못 틀리게 만드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제시험을 꼭 보고 가야 되고요. 이렇게 피드백 해드려요. 요거 이제 우리 어머님들 중에 받으시는 분들 계시죠? 이게 보인고반 해가지고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숙제가 뭔지, 오늘 테스트 뭘 봤는지, 난이도가 어떤지, 우리 아이 점수, 100점이면 이제 최고잖아. 따봉 이런 거 찍어가지고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악어 클리닉이 뭐예요? 악어가 잡아가지고 안 나요. 악어는. 못 가요, 집에. 못 가. 이거 숙제 다 할 때까지. 가지고 친구들한테요, 요 오답 완료, 집에 가자. 요 도장 안 찍어주면은 못 가요, 친구들이. 그래서 어머님들께 요 도장 찍힌 문자를 보내드려요, 제가. 요 도장 찍힌 문자가 안 왔다, 그러면은 아예 픽업을 그냥 1시간 후에 오세요. 그냥 9시에 끝나면 10시에 오시거나요. 예,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다 해서 갈 때까지 제가 그냥 완전하게 다 정리해서 완벽하게 고치고 저한테 검사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보내겠습니다. 자, 이거 진짜 12월 29일 날 이날 발표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머님 보인고예요. 보인고 어머님께서 문자 주셨어요. 네, 어머님들 문자 진짜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네,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 문자 저한테 보내주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역시 없으시군요. 네. 1학기 중간고사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 친구들하고 공부 재밌게 하겠습니다. 화학 강사 이유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